3월 9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3시 35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53% 하락한 2419.0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9,732억 매도, 기관이 5,832억 매수, 개인이 3,559억을 매수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58% 하락한 809.2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2,493억 매도, 기관이 1,677억 매도, 개인이 4,427억 매수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오늘 2차전지나 챗봇, SM 등 많이 오른 주식들에서 투매 현상이 나와서 멘붕인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제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 한 채널에서는 오늘이 3월 선물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많은 ETF와 인덱스 펀드들의 리밸런싱이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어떤 ETF나 펀드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있을 텐데요. 그 종목 중 지금까지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일부 팔고 그 자리를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들로 다시 채워서 포트폴리오를 다듬는다는 말이에요. 오른 건 팔아서 수익 실현하고 과대 낙폭이 나온 종목들을 싸게 매수해서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최근 많이 상승하며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한 2차전지 관련주나 SM 같은 엔터 관련주에서 일회성 매도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설명에 비해 그 근거가 명확해서 구독자분들께도 공유하고 싶었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0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0종목, 코스닥에서는 20종목이 나왔습니다. 한번 쓱 봐주시고요.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석경AT, 자이글, KCS 3종목입니다. 총 30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6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1번 전기차 2차전지, 2번 양자암호, 3번 로봇, 4번 애플페이, 5번 한동훈, 6번 화장품,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전기차 2차전지 섹터입니다. 석경AT는 봉화물계 결정구조를 갖는 새로운 리튬 이온 전도체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의 상한가. 에코플라스틱은 전기차 부품 판매 증가로 순이익이 4배 급증했다는 소식에 주가도 급등했습니다. 한편 서진오토모티브는 에코플라스틱의 모회사로서 함께 상승했고요. 주가가 장기 횡보 중이던 코오롱 플라스틱은 에코플라스틱의 호실적 공시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현대자동차의 1차 부품 협력 업체이기도 한 덕양산업도 지난해 호실적에 급등했고요. 수소차 관련주인 평화홀딩스와 전기차 감속기 관련주인 DIC는 자동차 업황 개선 기대감에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화씨는 전기차 부품 공장 신설을 위해 388억을 투자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회사 측은 국내 전기차용 배터리팩 케이스 수주에 따른 신규 공장 설립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레몬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서 레몬이 개발한 물질이 전기차 배터리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시킨다는 소식에 이틀 연속 상한가를 이어왔었는데요. 오늘도 장중 24.31%까지 상승했지만 투자 경고 상태인 만큼 윗꼬리를 달면서 11.21%로 마감했습니다. 오비고는 토요타 SUV 차량의 U+ 드라이브 서비스를 위한 통합 인포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탑재했다는 소식에 상승했는데요. 오비고는 웨이브와 현대차 사이에서 체결한 OTT 공급 계약 소식에서도 현대차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에 들어가는 웹 솔루션을 공급한다는 소식에 급등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차와 기아차의 협력 부품 기업으로 알려진 아진산업은 장중 실적 공시를 하며 강세였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이 24%, 영업이익이 232%, 순이익이 1255% 상승했다고 하네요. 다음은 이번 양자암호 섹터입니다. 현재 한국의 양자 기술은 미국, 유럽, 중국 등의 양자 강국과 비교했을 때 거의 5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상반기 내로 국가 양자 비전 및 발전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31년까지 1000큐비트급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현재 250명 수준에 불과한 인력을 대학원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육성하며 국제 협력을 통해 빠르게 기술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3번 로봇 섹터입니다. 로봇 산업과 관련해 정부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으며 주요 대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현대차도 로봇 부품 기업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로봇주들이 상승했습니다. 한편 SC 엔지니어링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이 동반되었습니다. 다음은 4번 애플페이 섹터입니다. 애플이 공식 뉴스룸을 통해 곧 애플페이를 대한민국에 출시함에 따라 한국 이용자들은 온 오프라인 가맹점 및 앱에서 쉽고 빠르게 안전한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애플페이 출시를 앞두고 삼성의 언론 플레이도 굉장히 재밌는 광경이었는데요. 애플페이와 관련해서는 애플 측의 첫 공식 선언인 만큼 애플페이 관련주가 장중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5번 한동훈 섹터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예고 발언으로 시장이 하락하면서 시장 장세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정치 테마에 수급이 몰렸는데요. 특히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김기현 의원의 국민의힘 대표 당선 소식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주가 주목받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6번 화장품 섹터입니다.
정부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 화장품 테마 일부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이 중 EID는 자회사인 KIT가 2차전지 관련 사업을 한다는 사실이 부각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자이글은 신상품 의료기가 식약처로부터 의료기 3등급 인증을 취득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상반기 내에 자이글온 브랜드로 출시할 것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피코그램은 한수원이 폴란드의 제3호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원자력 발전 관련주로 부각되며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LVMC 홀딩스는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상승했는데요. LVMC 홀딩스는 라오스와 베트남, 미얀마와 캄보디아 등을 중심으로 설립된 사업자 회사의 소유와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여계지주 회사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BL은 자체 개발한 면역 조절 건강기능식품 원료인 폴리감마 글루탐산 칼륨이 미국 FDA로부터 승인을 획득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한편 패션 의류 관련주인 더네이처 홀딩스의 오늘 급등 이유는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는 장중 배당 공시와 정기주주총회 개최 공시를 하며 상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개가 있었는데요. 고화질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등 전자부품 제조 사업을 하는 라운텍은 스펙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첫날 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금요일장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내일도 힘내봅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